네. 여러분 참군인 그러면은 바로 떠오르는 이름 예, 박정훈 대령입니다. 네. 박정훈 대령 오늘 재판이 있었죠. 네. 근데 오늘 재판은 다른 건 아니고요. 네. 지난번에 뭐 형사 무죄가 선고가 됐고 네. 중요한 것은 이제 보직 해임이 됐잖아요. 네네. 이 보직 해임 이제 그 무효 소송을 걸었는데 이유도 없이 그 법원에서 1년 이상을 시간을 끌다가 이제 오늘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네. 재판을 이거 1년간 이렇게 끌 이유가 없는데 드무다 이게 이제 윤석열 파면의 뭐 나비 효과가 아닌가 싶어요. 네. 아마 이제 박정훈 대령도 다시 원래 제 자리로 찾아가는 오늘 첫 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무효소송 1심 첫 공판 기일을 맞이하여서 출정 전에 기자회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직해임 취소 소송에 대한 행정 재판이 오늘 처음 재판이 열린 거고요. 사실은 이 기일이 너무나 늦게 잡혀서 저희가 소송을 건 지 거의 12개월, 13개월 후에나 재판이 잡힌 게 굉장히 좀 유감스럽지만 이제라도 재판이 잡혀서 정말 다행이고 참고로 본소 제기일은 그 23년 8월 21일입니다. 박정훈 대령께서는 군사경찰 병과장이자 수사단장 보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실현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직 해임되고 재판에 회부되어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인 해병대 수사관들이 굉장히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 첫 공판 이제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2달간 이렇게 좀 장기간을 요구하던데 재판장께서는 그 결심할 것을 왜냐하면 형사 판결문을 다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게 없다라고 생각해서 결심하려고 했지만 정부 측 대리인은 기일을 계속 끌려고 하는 것을 재판장에 봤습니다. 여전히 그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서도 전국 각 부처나 정부처에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런 행위들이 상대가 대통령이거나 대통령 측근인 경우에 권력이 아직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됨에도 불구하고 작동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장악하고 뺏기지 않으려는 윤석열의 최후의 발악이다. 이것은 최상병 수사외압에 본인이 직접적 수사외압에 직권남용 범죄자이라는 것을 승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그러니까 국방부가 피고인데 직접 안 나오고 정부 법률공단 하는 게 그게 통상적인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극히 예외적이에요. 왜냐하면 대개 행정소송은 소송 수행자를 통해서 수행하지 변호사 위임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이 사건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면피용도 필요하고 해서 한 건데 사실 그것도 참 맞지 않는 거죠. 어떤 사건은 자기들이 그냥 내부에서 처리하고 어떤 사건은 변호사까지 선임하게 만들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소송 비용 문제도 또 불거지게 되고 이것도 다 세금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그 범죄 행위를 가리겠다고 행정소송에까지 또 국비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참 온당치 못한 짓이죠. 그리고 저희 소가 제기된 지가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그간 어떠한 대응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뭐 저희 서면을 탈퇴해보겠다, 반박하겠다가 하는 그 피고 대리인의 그 업무 수행 역시 좀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결론이 나서 명예회복을 좀 빠르게 시켜주시는 것이 그 정의로운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 사건 수사외압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로 인해서 사실상 수사외압으로 해병대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더 이상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 변호인단이 충분한 입증을 통해서 거기에 개입됐던 사람들의 공소권 남용 등에 대해서는 밝혀나갈 예정입니다. 특검이 당연히 돼야 되겠죠. 저희 입장에서는 대선 정국과 상관없이 특검 수사 그리고 공수처 수사 이런 부분이 신속하게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기는 이제 군사법원은 아니고 네.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네. 일반 법원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1심에서 이제 무죄가 선고가 됐고 그러면 일단 먼저 보직을 이제 원직 복귀를 시키고 난 뒤에 그 항소심을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결국은 이제 오늘 결심을 하려고 하는 이제 재판부의
거의 그 정부 이 국방부 쪽에서 매달려서 2달 후로 다시 재판을 연기를 시켰네요. 결과적으로 2달 후면은 이제 그 대선이죠. 네. 그러니까 대선 결과를 보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이제 보직, 원직 복직을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속셈을 이제 드러낸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네. 곳곳에서 아직까지 그 이 내란 이 잔당이 남아서 여전히 제2의 계엄, 그리고 자신들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이번 대선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 내란 세력들이 스스로 이제 부활을 지금 꾀하고 있음이 오늘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번 소송은 박정훈 대령의 이제 명예회복 측면도 있긴 하지만 결국 우리가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정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뭐 의미 있는 소송인데 결국은 이제는 남은 과제가 정말 대선 승이라고 하는 것이 내란 정식을 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세상 확인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재판이었습니다. 오늘 저 권지현 기자가 법원에 가서 그 국방부 측, 네. 그죠? 정부 측 그 변호인을 직접 그 엠부시 인터뷰를 좀 했어요. 그리고 네. 또 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도 같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1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도 불구속을 진행하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재판까지 진행해야 되는 건가 싶은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 대통령 출입기자인데요. 이렇게 심한 것이 이유가 있습니까? 주세자를 왜 굉장히 필요하죠? 국방부에서 부끄러워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혹시 지금도 김용현 장관이 영향력을 좀 행사하고 있나요? 네? 네, 통화한 척 하지 마시고요. 예, 계장님 끝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하신 분은 계장님이신가요? 이선우 계장님? 국방부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이 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니, 뭐, 선생님도 지시받고 오셨을 테니까 입장이 좀 그러실 수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국방부의 입장을 말씀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대표에서 오신 거니까. 영화만 기장 교환하고 싶은데요. 네? 영화만 기장 명함 드릴게요. 네? 지금 국방부에서 김용현 장관 지금도 영향력 행사하고 있습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는 그렇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저는 오늘 만난 그 국방부 쪽이에요. 주택이라고 정부 법무공단 소속 변호사예요. 변호사예요? 네, 그렇죠. 소송 대리를 저희 세금으로 좀 더. 그렇죠. 저 한장하겠는데. 저희 비싸요 그리고. 그걸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 변호사한테 위임을 하는 겁니다. 정부 법무공단. 그 정부 법무공단 제도 좀 문제가 많아. 그러게요. 그것도 어떻게. 그건 이 개인이 입장에서 할수 소송을 있는 건 제기하는데 없어요. 네. 그걸 국가 세금을 들여가지고 방어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국민 입장에서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국민들이 이게 그거 알면 굉장히 분노하실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사건은 민간 변호사를 쓰기로 결정했는지 네. 네. 그런 것도 되게 이상한 의사결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게요. 비용은 또 얼마가 지출되는지.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군검찰의 행태도 그렇고 군검찰이 어차피 그 국방부의 지시에 따를 거 아니에요. 그 아직도 김용현의 아까 그 윤석열 얘기도 하셨지만 김용현의 영향력이 아직도 미치고 있는 건가? 왜냐하면 지금 김용현이나 윤석열만 지금 권좌에서 물러났지 이 사건을 집행했던 검찰 단장 그대로 있죠. 중검사 그대로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은 대통령 아웃됐다고 내가 갑자기 표현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야, 정부에서 참 네, 국민 세금을 한다니 갑자기 열이 확 받네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네. 김용현하고 그 윤석열만 자리에서 물려놨지 그 밑에 있는 그 내란 세력, 그 아이만들. 내란 수계를 네. 떠받쳤던 아이만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악의 평범성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이 네. 떠나간 자리에 지금 한덕수가 들어가 있는 거고 네. 2개월 후에 대선에서 만약에 국힘당의 후보가 승리한다면 내란을 정당화하는 사람 후보가 정당화한다면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것이죠. 예, 다시 윤석열 시즌 2가 시작이 되는 거죠. 너무 끔찍하죠. 끔찍합니다. 네. 자, 이런 실상을 오늘 권지현 기자가 현장에서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